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카 이영빈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차는 GMC 시에라입니다. 우리가 픽업트럭이라고 하면 사실 업무용 차라든지 아니면 그냥 짐 실는 차, 견인하는 차 이런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 GMC라는 차는 픽업트럭에도 프리미엄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차라고 하는데요. 어떤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 차의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저는 이 차량 전면을 봤을 때 가장 인상적인 거, 제가 한국 남자 평균보다 훨씬 큰 185cm의 키를 가지고 있는데요. 흔히 이 차 보닛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면 좀 키 작으신 분들은 거의 눈높이의 그릴이 있겠는데요. 이 차가 얼마나 큰 차인지 이게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차는 무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보다 큰 차입니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가 지나가면 정말 그 거대함 때문에 한 번씩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GMC 시에라는 그것보다 더 큰 차라고 하니까 이 차를 타고 다닐 때 나는 이런 차를 타는 사람이야 이렇게 존재감을 각인시켜줄 수 있는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고가 높다 보니까 차가 우람해 보인달까? 굉장히 단단하고 강인 이상한 게 아니라 불끈불끈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GMC가 우리는 사실 잘 모르는 브랜드지만 이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거든요. 또 옛날에 그 트랜스포머라는 영화에서 아이언하이드의 차로도 나왔던 그 차죠. 이런 크롬 장식, 요즘은 사실 자동차들이 이 크롬을 많이 죽이는 시대잖아요. 이런 게 좀 디자인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GMC는 여전히 이만큼의 면적을 다 크롬으로 도배를 해놓으면서 굉장히 화려한 자동차로 느껴지게끔 그렇게 디자인을 해놓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포드 F150이라든지 이런 차에도 들어가 있는 GMC라는 로고가 그냥 전면에 꽝 박혀 있어서 이게 누가 봐도 정말 미국산 트럭이구나, 브랜드의 이미지, 어떤 강인함 이런 거를 딱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디자인 멋있긴 하네. 이렇게 헤드램프 부분도 DRL이 이렇게 디귿자로 들어오고요. 이 가운데 LED 헤드램프가 두고 박혀 있어서 주간이라든지 야간이라든지 그 어느 시기에 봐도 굉장히 강인하고 뒤에서 이 차가 달려오는 걸 봤을 때 굉장히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헤드램프 옆쪽으로는 이렇게 호박등이 있잖아요. 이 미국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호박등이 들어가 있는 건데 GMC 시에라는 그냥 이런 걸 넣어버렸어요. 이 호박등이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좋냐? 남들이 안 타는 차를 좀 직수입으로 해서 탄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차가 사실 있다는 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특별함을 더해주는 포인트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측면으로 넘어왔는데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포인트, 이 어마어마한 휠이죠. 휠은 지금 22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전휠은 똑같은 275/50E 타이어를 쓰고 있습니다. 뭐 제네시스 GV80이라든지 이런 차들 보면 22인치 휠 끼는 경우도 은근히 있거든요. 요즘 휠 사이즈가 워낙 커져서 GMC의 22인치 휠, 저는 딱 맞는 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부족해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2023년에 국내에 나오는 차인데 정말 놀라운 부분이 있다면 바로 V8 엔진을 달고 있다는 거겠죠. 심지어 배기량도 6.2L, 메르세데스 벤츠의 C63 AMG 이런 차들도 보면요 6.3L V8이었잖아요. 그래서 C63이잖아.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내 짝을 떼고 그냥 4기통이 됐잖아요. C63이 4기통이 되는 이런 시대에 6.2L V8, 이 제너럴 모터스의 이 V8에 대한 사랑은 엄청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측면에 이 사이드미러 크기 보이십니까? 와, 이건 무슨 사이드미러가, 이거는 거의 얼굴 크기만 한데? 미국 차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이즈, 넉넉함, 도로를 주행할 때 있어서 내 뒤에 어떤 차가 오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측면에 윈도우 라인, 블랙 처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다 크롬 장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런 도어 캐치까지도 다 크롬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열고 닫을 때 크롬을 만지는 느낌, 고급차를 타는 그런 느낌을 또 주고 있습니다. 이 차는 너무 높잖아요. 차가 너무 높으니까 그냥 올라가려고 하면 다리를 이만큼까지 올려야 돼요. 도어 플레이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타고 내릴 때 도움을 주는 거죠. 도어 플레이트의 사이드 부분에도 사실 이런 거는 흙탕도 굉장히 잘 튀기고 사람들이 자꾸 밟으니까 굉장히 더러워지는 부분인데, 이런 데에도 다 크롬을 사용하고 있어서 고급 픽업 트럭은 어때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면으로 넘어왔는데요. 저는 사실 GMC 시에라의 가장 디자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딱 하나 있다면 바로 이 후면인 것 같아요. 이 전면이라든지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게 프리미엄이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특별한 사람들이 타는 픽업 트럭이라는 느낌을 줬다면, 후면을 보면 사실 쉐보레 콜로라도라든지 뭐 포드 F150이라든지 이런 차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과연 있나? 픽업 트럭의 한계 때문일까요? 굉장히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데요. 요즘 현대 산타크루즈 같은 픽업 트럭도 나왔잖아요. 그런 차들을 보면 램프를 이렇게 안쪽으로 꺾어서 남들과 다른 픽업 트럭이라는 걸 조금이라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기는 합니다. 이 GMC 로고만 딱 떼고 보면 사실 이게 쉐보레 콜로라든지 뒷면 디자인만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차를 타는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차 지금 뭘 싣고 있습니까? 할리 데이비슨을 싣고 있잖아요. 아메리칸 드림의 저는 상징 같은 자동차라고 생각해요. 이 GMC라는 차는 할리 데이비슨을 끌고 정말 와인딩하기 좋은 코스까지 이 GMC를 몰고 가서 아무데나 세워놓고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딱 와인딩을 하는 그런 미국적인 느낌. 이 차를 소유한다는 건 어떤 뉘앙스를 주는 거잖아요. 나는 좀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 이 사람은 좀 반도에 살기에는 좀 그릇이 큰 사람, 이 미국적인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견인고리에다가 보트를 매달아놨어요. 와, 이 정도 보트는 그냥 견인할 수 있는 능력, 야, 이런 걸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이 정도는 끌고 다녀야 프리미엄 픽업 트럭의 오너지. GMC 시에라는 6.1L V8 엔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를 견인해도 정말 넉넉하게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차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실내로 들어가서 조금 더 살펴보시죠. GMC 시에라 실내에 들어와서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GMC라는 로고 테두리에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면서 야간에 봤을 때도 굉장히 멋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세상에 진짜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사실 쉐보레도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십자가 로고에다가 라이트닝을 달아서 굉장히 멋진데,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차가 다 이 GMC 로고에 라이트닝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일반 드날리 트림인데요. 드날리 트림은 이 GMC 로고에 불이 안 들어옵니다. 조금 더 비싼 드날리 X 트림에만 이 GMC 로고에 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 가격 차이가 한 150만원, 200만원 정도 나는데 차이가 큰가? 이 라이트닝 하나를 위해서라도 저는 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거의 1억에 가까운 차인데 이런 프리미엄 픽업 트럭을 차시는 분들은 사실 뭐 쉽게 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일단 가장 기본 트림 GMC 시에라 드날리 트림은 9,330만원이라고 하고요. 여기 앞에 그릴에 램프가 들어오는 드날리 X 트림 같은 경우는 9,500만원이라고 합니다. 가격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사실 프리미엄 픽업 트럭이라는 시장이 국내에 이 차 한 대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럭셔리한 가격으로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V8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도 세단이나 SUV나 이런 차들하고 비교했을 때 엔진룸이 조금 비어 보이죠. 이 차는 거의 전장이 6,000mm에 가까운 차다 보니까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보다도 큰 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V8 엔진을 넣고도 엔진룸 공간이 좀 넉넉하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속기는 10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 차들이 10단 자동 변속기 굉장히 많이 채택하고 있어요. 사실 변속기의 다단화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입장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6단 자동 변속기가 대부분이었잖아요. 8단 자동 변속기가 되면서 고속으로 갔을 때 연비도 좋아지고 변속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RPM을 높게 쓰지 않고도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점이 있는데, 우리가 과연 10단까지 필요한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200km로 막 이렇게 직선 100km를 그냥 직진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10단 자동 변속기를 넣어놓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차의 최고 출력 426마력이라고 하고요. 자연흡기 직분사 6.1L V8 엔진이에요. 최대 토크는 63.6kgm 토크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자연흡기다 보니까 초반에 터보렉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내가 밟는 대로 쭉쭉 시원시원하게 쏴주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고요. 대백이랑 자연흡기 엔진을 쓰면 터보 엔진에 비해서 뭐가 가장 부족할까? 물론 출력도 출력대로 부족하지만 사실 연비에 있어서 가장 나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연비, 이 차 얼마로 인증을 받았나? 복합 연비 6.9km/L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뭐 연비를 생각하고 타실 분들은 아무도 없으시겠죠. 지금 이렇게 비상등도 한번 켜봤는데요. DRL 부분이 이렇게 주황색으로 바뀌는 이런 LED 방향지시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LED 테일라이트 이런 것들이 켜진 것도 볼 수 있는데요. 방향지시등, 그리고 브레이크등, 그리고 이렇게 테일 램프까지 한 곳에 합쳐진 통합형 테일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프리미엄 자동차에 이런 품질의 LED 테일라이트가 조금 아쉽지 않나. BMW 5 시리즈 같은 걸 보면 굉장히 입체적으로 만들어 놓기도 해서 이 면발광이 진짜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 지금 테일라이트가 고르지 않게 들어요. 지금 2023년인데 조금 아쉽지 않나. 위에 버튼을 누르면 이 윗부분을 이렇게 내릴 수 있고요. 그래서 뭐 간단한 짐들을 이렇게 넣거나 이런 데 쓸 수 있고, 이 아래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전체 테일게이트가 열려서 짐을 이렇게 쭉쭉 넣을 수 있는,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열 수 있어요. 파이프 같은 걸 실었을 때 그냥 흘러내릴 수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단단하게 꿰매도. 그럴 때 이렇게 올려놓으면 절대 빠질 일이 없는 거죠. 디테일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데 동그란 거 이런 거 보면 이런 데다가 뭐 컵 같은 것도 좀 올려둘 수 있고, 전체적으로 차가 평탄하게 돼 있잖아요. 잠깐 이렇게 휴식을 취할 때도 이런 공간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차하면 자겠는데요? 저는 지금 솔직히 자고 싶어요. 3일 동안 5시간밖에 못 잤어요. 저 한숨만 죄송합니다. 실내에 들어오니까 어떤 부분은 좀 프리미엄 같고 어떤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우드 트림 너무 미국 차 같지 않나? 이런 가죽 품질, 이거 가죽이 아니라 잠깐만, 시트 가죽 품질
제가 가장 최근에 미디어 출시 행사였던 게 사실 디펜더 75주년 에디션이라 그런가? 너무 품질에서 좀 차이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사실 미국 차 특유의 좀 올드한 느낌이 아직도 남아있긴 합니다. 저희 PD님이 실제로 미국에서 거주하시다 오셨어요. 이 미국에서 GMC 타시는 분들을 보면 팔 두께 20인치 이러신 40대 50대 형님들 그런 분들이 타실 때요, 실내 고급스럽게 해봐야 상남자들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V8 엔진을 가지고 프리미엄 픽업 트럭 브랜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예쁜 디테일들을 실내에 넣어놨다기보다는 그냥 뭔가 때려 박아놓은 느낌이 조금 듭니다. 이런 단차, 우리가 현대기아 차였으면 이런 단차 이거 용납됩니까? 여기는 이렇게 올라와 있고 여기는 이렇게 내려가 있어. 이런 거 좀 아쉽지 않습니까? 미국 차 품질. 그런데 우리 미국 형님들은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만족이야 이러고 탄다는 겁니다. 그래도 요 GMC가 좀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 센터 디스플레이 13.4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고 해요. 우리가 요즘 현대차, 그랜저라든지 이런 차들에 들어가는 통합형 디스플레이 보면은 12.5인치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1인치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큼지막한 센터 디스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하고요. 이 계기판도 12.3인치입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무려 15인치라고 해요. 전체적으로 다 큼직큼직한 화면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미국 차 특유의 좀 시원시원함? 뭔가 답답하지 않고 탁 트이고 깔끔한 그런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이런 실내라면 나쁘진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는 여러 가지 버튼들을 여전히 물리적으로 많이 남겨놓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풍, 온도 조절 여전히 다 다이얼이고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3단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다 버튼으로 남겨놓고 있고요. 당연히 비상등도 버튼이고요. 푸조 같은 차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버튼들을 조작해봤을 때 굉장히 사용하기 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링 스탑앤고, 선바이저 차선 이탈 방지 이런 것들을 다 켜고 끌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핸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랜드로버스럽달까? 핸들 디자인이 랜드로버스럽다는 건 사실 굉장히 칭찬이죠. SUV나 픽업 트럭에 있어서는 이 핸들림 가운데 홈커버에 드날리라고 이렇게 트림 이름이 써있어서, 근데 여기에 그냥 GMC라고 써있어도 저는 만족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게 쉐보레가 아니니까 조금 다른 차를 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 실내 인테리어는 지금 브라운 인테리어를 해주고 있는데 너무 촌스럽습니다, 솔직히. 이거 진짜 이게 소파냐고. 이렇게 넓은 암레스트 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센터 암레스트고요. 이거를 딱 열어보면 실내 수납 공간 어마어마합니다. 와, 이 수납 공간은 진짜 와이드하지 않습니까? 이 수납 공간에다가 뭘 넣어야 되나? 어떤 걸 넣어야 될 것 같으세요? 피스톨이죠. 권총 들어가기 딱 좋은 사이즈 아닙니까? 여기 딱 탄창 주행을 하시다가 칼치기를 한다, 왔다, 바로 언제든지 안전운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센터 암레스트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앞쪽으로는 이렇게 무선 충전 패드도 가지고 있어서 핸드폰 무선 충전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미국 차들을 탔을 때 컵홀더가 굉장히 많은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미국 사람들은 정말 이만한 컵들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런 걸 넣고 다니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굉장히 넓은 컵홀더도 가지고 있네요. 이런 데다가 핸드폰을 넣어도 되고요. 여기다가도 뭘 꽂아 놓을 수 있고, 이래서 이 차는 진짜 넉넉한 차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스러운 차, 미국처럼 자유로워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뭐 이런 거 당연히 있죠. 픽업 트럭이라면 딱 잡고 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미국 차다 보니까 그냥 생 플라스틱. 역시 미국 차 신차 출시 행사답게 스티커도 떼지 않아 벗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해놓고요. 옛날에는 픽업 트럭이면 당연히 말뚝 기어봉 뭐 이런 거였잖아요. 말뚝이긴 하지만 이렇게 전자식 기어 시프터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패들 시프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에는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요.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라고 하면 사실 요즘 그랜저, 코나 이런 데도 들어가는 사운드 시스템이죠. 보스는 옛날부터 미국 차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GM 차들에는 정말 오래전부터 캐딜락까지 전부 다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어떨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제 한번 들어보시죠. 사운드 진짜 좋죠. 이 차의 스피커는 7개, 그리고 서브우퍼는 리치 베이스 우퍼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제가 느끼기에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7개의 스피커 그리고 리치 베이스 우퍼를 가지고도 실내에서 들었을 때 전혀 부족함 없는 사운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GMC 시에라를 살펴봤는데요. 프리미엄 픽업 트럭이라고 해서 다양한 부분들을 살펴봤는데, 어떤 부분은 정말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말 럭셔리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떤 부분들은 이게 프리미엄인가? 하는 약간 미국차 특유의
품질 아쉬움이 조금 남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프리미엄이라는 걸 사려고 했을 때 누구나 사는 벤츠, BMW를 사는 것보다 내가 정말 그릇이 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용도로는 이런 프리미엄 픽업 트럭이 제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차 가격도 굉장히 높게 책정이 돼서 나왔는데요. 분명히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 이런 수요는 있고, 그래서 이런 차의 판매량이 또 어떻게 될지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